안녕하세요. 애니 속 요리 읽어주는 남자 셰프르 주스입니다. 얼마 전 걸스앤 판저라는 애니메이션에 입문한 저는 요즘 이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 있습니다.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좀 나온 애니메이션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사실 이 애니메이션이 처음 나왔을 당시엔 조조의 기묘한 몸을 보느라 바빠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어쨌든 극장판도 직접 관람하고 올 정도로 정말 좋아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쿠로모리미네와의 결승전을 앞두고 오하라의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걸 먹습니다. 바로 일본어로 이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츠라는 말과 이 음식의 발음이 같기 때문인데요. 애니 속 요리 읽어주는 남자, 바로 오늘의 요리는 돈카츠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요. 이때 도쿄에서 들렸던 곳이 바로 이곳 메이지 신사입니다. 뭐 이런 황당한 나온 편말도 봤고요. 이곳은 1920년에 창건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공습으로 인해 폐허가 된 뒤 1958년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현대 일본의 번영을 가능케 한 근대화의 아버지 메이지 왕을 기리는 곳이죠. 화혼양제, 타라입구를 외치며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이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그 자신감으로 태평양 전쟁까지 도발했으니 한국인에겐 결코 엄숙하거나 경건할 턱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일본 근현대 식문화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봉건적 질서를 허물고 근대를 향한 메이지 유신은 일본인의 식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기 675년 일본의 대무왕은 살생과 육식을 금하는 칙서를 통해 소, 말, 개, 원숭이, 닭 등의 살생과 육식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영향이기도 했지만 농경사회에서 생산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죠. 후손들은 이 칙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키던 육식 금지가 개국과 더불어 서양인이 몰려오면서 난관에 봉착합니다. 서양인의 체격에 충격을 받은 일본인들은 이러한 체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근대하고 뭐고 말짱 도루묵이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근대화를 이끌었던 정치가들은 왕을 종용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서양의 관료들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음식을 낼 필요도 있었죠. 메이지 왕은 1872년 1월 24일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궁으로 불러서 서양식 만찬을 열었습니다. 1200년 동안 지켜져왔던 육식 금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었습니다. 육식이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이죠. 우여곡절 끝에 일본 국민들은 가장 일본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쇠고기를 냄비에 넣고 졸였는데 이것이 바로 규나베, 쇠고기 전골입니다. 이후 깍둑썰기한 고기를 된장 양념에 익혀 먹던 규나베를 간장 양념에 고기를 얇게 저미는 것으로 변형시킨 스키야키란 요리도 탄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바로 바람의 검심입니다. 메이지 시대 초기가 배경이기 때문에 주인공들이 규나베 가게에서 외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규나베로 고기 맛을 알게 된 일본인이 다음으로 도전한 것은 바로 돈가스입니다. 돈가스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코틀레트, 영어로는 커틀릿, 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가츠레츠가 온전히 일본 음식으로 변형되며 돈카츠라는 명칭이 정착되었습니다. 메이지 왕이 육식을 해금한 1872년 이래로 커틀렛이 돈카츠가 되기까지는 근 60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오카다 데스는 돈가스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쇠고기에서 닭고기로, 그리고 돼지고기로. 두 번째, 얇은 고기에서 두꺼운 고기로. 세 번째, 유럽식의 고운 빵가루에서 일본식의 알갱이가 큰 빵가루로. 네 번째, 기름을 두르고 붙이는 것에서 기름 속에 넣는 딥프라이로. 다섯 번째, 접시에 돈가스만 담던 데에서 돈가스의 서양 채소인 양배추를 곁들이는 형태로. 여섯 번째, 튀긴 고기를 미리 썰어서 접시에 담아 손님에게 내는 것으로. 일곱 번째, 일본식의 우스터 소스를 듬뿍 끼얹는 것으로. 여덟 번째, 나이프나 포크가 아니라 젓가락을 써서 먹는 것으로. 아홉 번째, 밥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일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아직 가츠레츠입니다. 6번을 이르면서 돈카츠가 되기 시작합니다. 흔히 돈가스의 원조라고 알고 있는 긴자의 렌카테이는 사실 가츠레츠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돈카츠를 처음 팔기 시작한 곳은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인 우에노의 펀치캔이라는 식당입니다.
렌카테이에서 가치레츠를 팔기 시작한 것은 1895년, 폰치켄에서 돈까츠를 팔기 시작한 것은 1929년이니 카츠레츠에서 돈까츠가 되기까지 장장 34년이 걸린 셈입니다. 근데 사실 렌카테이의 카츠레츠는 맛이 없습니다. 고기를 우유에 재운 탓에 돼지고기 특유의 풍미가 뭉개지고 밑간이 너무 강해서 엄청 짭니다. 과거 우유에 재워서 누린내를 제거하는 과정은 유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돼지고기 품질이 떨어지던 시절에는 무조건 필요했던 과정이지만 이 방식은 현대인의 입맛에는 너무 맛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카츠레츠가 아닌 현대의 돈까스를 알아봅시다. 돈까츠의 본고장은 도쿄지만 사실 돈까츠의 진수는 가고시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재료인 돼지고기에 있습니다. 가고시마의 토종돼지인 구루부타, 즉 흑돼지는 400여 년 전 오키나와에 있던 류쿠국에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육식 금지의 역사로 가고시마의 흑돼지는 멸종위기에 놓여 있었죠. 1970년 일본 전역에서 일촌 일품운동이 시작되자 가고시마에서는 이 구루부타를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복원시켰습니다. 이후 가고시마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일정 기간 사료로 사용할 것, 사육기간은 230일에서 270일로 할 것 등 까다로운 생산 규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죠. 고구마를 사료로 쓴답니다. 이처럼 가고시마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고시마 흑돼지는 일본에서 고급 돼지고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돈까츠로 돌아가 봅시다. 현대 일본 돈까츠는 돈까츠가 접시에 미리 올려져 있고 양배추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과 국 한 사발, 전형적인 돈까츠의 모습이죠. 그런데 많고 많은 채소 중에 왜 하필 양배추였을까요? 초기 렌카테이에서는 완두콩, 당근, 삶은 감자, 튀긴 감자, 으깬 감자, 샐러드 등 다양한 가니쉬를 곁들였지만 러일 전쟁으로 요리사가 죄다 징집되는 바람에 일손이 딸리게 됩니다. 이때 아쉬운 대로 양배추를 썰어서 냈는데 뜻밖에도 이 양배추가 느끼함을 없애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양배추는 돈까스의 필수 가니쉬가 됩니다. 이런 돈까스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걸까요?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이 일본 지배층들과 돈까스를 먹으면서 돈까스는 한국에 처음 전해지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 조선을 수탈했기 때문에 식량 사정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어서 돈까스를 크게 만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조금이나마 더 늘리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얇게 펴서 한국식 왕돈까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조선시대 돈까스랑 비슷한 요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17세기 동아시아 최초로 여성 조리사가 최초로 한글로 작성한 요리책으로서 안동 장씨 부인이 기록한 음식 디미방이란 책에서는 가대육이란 요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돼지고기를 산적처럼 두껍게 잘라 밀가루를 묻혀 기름을 치며 익도록 볶는다 라는 이 조리법은 놀랍게도 돈가스와 매우 유사한 요리인 슈니첼과 조리법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외국 문물은 좋고 조선 문물은 천하다는 인식과 한국전쟁이 겹치면서 이러한 한식 조리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한식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한식의 약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프랑스의 커틀렛이 일본의 돈까츠로, 일본의 돈까츠가 한국의 왕돈까스로, 음식은 때때로 역사의 일부분이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돈까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애니메이션과 재밌는 음식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레오폰팀 겁나 이쁘다. 같이 돈까스 먹고 싶다.